가족의 비밀, 오해와 사랑이 만나는 곳, 프롤로그 의심의 씨앗. 엄마, 빨리 도망쳐요. 아들 준노의 다급한 목소리가 박순자의 귀를 때렸다. 63세의 순자는 찜질방 휴게실에서 며느리 미영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휴대폰 너머로 전해지는 절박함에 온몸이 긴장했다. 최 사장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빨리 나와야 해요. 순자의 시선이 로비 쪽으로 향했다. 건장한 체격의 낯선 남성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3년 동안 품어왔던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오해가 아니었다는 것을. 매달 200만 원씩 사라지는 생활비, 새벽 4시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몰래 나가는 수상한 행동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려 하고 있었다. 첫 단락, 커져가는 의심. 경로당에서의 속삭임. 일주일 전 순자는 친구 영숙과 경로당에서 차를 마시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영숙아, 우리 며느리가 정말 이상해. 3년 전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미영에 대한 이야기였다. 매달 200만 원씩 사라지는 돈 용도를 물으면 애매하게 넘어가는 미영의 모습. 그리고 새벽마다 반복되는 외출이 가장 의심스러웠다. 새벽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나가더라고. 정확히 새벽 4시에 나가서 8시쯤 들어와. 매일 그래. 순자는 며칠 전 목격한 장면을 회상했다. 미영이 검은 가방을 메고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을. 영숙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순자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혹시 바람이라도 피우는 건 아닐까? 숨겨진 가계부의 발견. 일주일 후 순자는 미영의 방을 청소하던 중 중대한 발견을 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가계부였다. 매달 200만 원씩 출금된 기록들이 빼곡했지만 용도란에는 단순히 기타라고만 표기되어 있었다. 200만 원을 기타라고만 적어놔? 그때 미영이 들어왔고 가계부를 본 미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날 이후로 가계부는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단락, 깊어지는 의혹. 며칠 후 설거지하는 미영의 손을 관찰한 순자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결혼 반지가 없었던 것이다. 미영아, 결혼 반지는 어디 갔니? 설거지할 때 빠질까봐 빼놨어요. 하지만 순자는 며칠째 반지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미행 시도와 실패. 다음날 새벽 순자는 3시 45분에 일어나 미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4시 정각 미영이 검은 가방을 메고 나왔다. 택시를 기다리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지만 새벽 시간이라 다른 택시를 찾을 수 없어 놓치고 말았다. 경비 아저씨의 증언으로 미영이 매일 새벽 4시에 택시로 나가 8시쯤 버스로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했다. 목적지가 상당히 멀다는 의미였다. 세 번째 단락, 진실에 다가서다. 수상한 전화통화. 며칠 후 저녁 순자는 미영의 전화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네, 내일 새벽 4시에 나갈게요. 그 가방 말씀이죠? 네, 챙겨갈게요. 순자가 문에 걸려 넘어지자 미영이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 방금 전화는 누구였니? 아, 친구요. 운동 친구예요. 하지만 새벽 4시에 운동 친구와 약속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찜질방 제안. 목요일 오후 미영이 뜻밖의 제안을 했다. 어머니, 내일 찜질방 가실래요? 둘이서 함께요. 3년 동안 미영이 먼저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적이 없었기에 순자는 놀랐다. 미영이 이미 장소까지 정해놨다는 말에서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네 번째 단락, 위기의 순간. 찜질방에서의 긴장. 다음날 오후 찜질방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때 미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노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순자도 들을 수 있었다. 미영아,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나와. 빨리. 최 사장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어머니랑 함께 당장 나와. 순자는 최 사장이라는 이름을 듣고 놀랐다. 도대체 누구이고 왜 피해야 하는 걸까? 급작스러운 도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급하게 찜질방을 나서려는 순간 로비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호 어머니 맞죠? 잠깐만 얘기해요. 건장한 중년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다. 순자는 맨발로 찜질방을 뛰쳐나왔다. 다섯 번째 단락, 충격적인 진실. 5억 원의 빚.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준노 씨, 이번 달 이자는 언제 줄 건가요? 이미 3일이나 늦었어요. 순자는 충격을 받았다. 준노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건가? 준노가 들어온 후 순자는 따져 물었다. 얼마나 빌렸어? 한참의 침묵 후 준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5억 원이에요. 미영의 고백. 미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원인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제가 수상하다고 생각하셨죠? 매일 새벽에 나가고 돈이 계속 사라지고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제가 매일 새벽에 나가는 건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중앙시장 새벽 경매장에서 3년째 수산물 경매 보조 일을 해요. 순자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동안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을 한다고 의심했는데 실제로는 가족을 위해 새벽마다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예요. 그 돈을 모두 빚이자로 내고 있었어요. 그럼 결혼 반지는? 팔았어요. 급하게 이자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빚의 시작. 준노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3년 전에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처음에는 2억 원만 빌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없어서 계속 적자가 났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순자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6번째 단락. 오해의 실타래. 경로당에서의 후회. 다음 날 순자는 영숙에게 진실을 설명했다. 미영이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새벽마다 시장에서 일했다는 것. 사라진 200만 원은 빚이자였다는 것을 말이다. 세상에, 그럼 우리가 그 착한 애를 오해한 거네? 미영이는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3년 동안 혼자 그 모든 걸 견뎌낸 거야. 미영의 진심. 저녁에 순자는 미영과 단둘이 대화했다. 미영아, 어머니가 그동안 너를 의심했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도박을 하는 건 아닌지. 어머니,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믿지 못하신다는 걸. 그런데도 왜 말 안 했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걱정하실까 봐. 그리고 준노도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싫어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울면서 서로를 위로했다. 7번째 단락. 해결의 실마리. 순자의 결심. 다음 날 순자는 은행에 가서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인출했다. 저녁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봉투를 꺼내 놓았다. 이게 뭐예요? 2억 원이야. 가져가 빚 갚는데 보태.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평생 모으신 돈인데. 평생 모은 돈을 언제 쓰겠어. 너희들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결국 1억 원은 주고 나머지 1억 원은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다. 최 사장과의 협상. 준노는 최 사장과 만나 1억 원을 먼저 갚겠다고 했다. 원금이 줄어들어 월 이자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었다. 8번째 단락. 새로운 시작. 빚의 일부를 갚고 난 후 집안 분위기가 밝아졌다. 순자는 미영과 함께 가계부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준노는 배달 일을 시작해 수입이 2배로 늘었다. 미영의 표정도 많이 밝아졌다. 더 이상 숨길 일이 없어지고 어머니와 터놓고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 오늘 시장에서 좋은 생선이 들어왔어요. 미영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경로당에서의 대화. 순자는 영숙에게 말했다. 미영이가 말하는데 새벽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돈 때문만이 아니라고 해. 일하는 보람을 느낀대. 시장 아주머니들도 착하고 일도 재미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시장에서 일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를 알게 됐다고 해.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말이야. 9번째 단락. 화해와 이해. 가족의 새로운 모습. 2달 후 박 씨 가족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순자는 미영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3년 동안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만회했다. 준노는 배달 일로 하루 12에서 15만 원씩 벌어 수입이 2배로 늘었다. 이번 달부터는 이자를 혼자서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준노는 최 사장을 만나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달 이자를 미리 내고 원금도 50만 원 갚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달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가족의 비밀이 모두 밝혀진 후 오해는 이해로, 의심은 사랑으로 바뀌었다. 3년 동안의 시련을 통해 박 씨 가족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순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자신을 반성했고 미영은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으며 준노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당근 라디오. 오늘도 신선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